여기 포물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빨간색 포물선하고 파란색 포물선하고 이 두 개가 모양이 완전히 달라 보이죠. 이건 좀 뾰족하고 이건 좀 퍼져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모든 포물선은 다 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 뜻밖의 참 놀라운 얘기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닮음의 정의입니다. 닮음의 정의는 뭐냐 하면 한 도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다른 도형과 합동이 되면 닮음이다 또는 닮았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확대하거나 축소한다고 했을 때 평행이동이나 회전이동이나 대칭이동도 포함되는 겁니다. 자, 참고입니다. 모든 원은 닮음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모든 원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이나 초록색이나 한 원을 확대를 하면 다른 원하고 똑같아지겠죠. 모든 정다각형도 닮음입니다. 여기서는 정삼각형의 예를 들었는데요. 정삼각형의 경우에도 확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 다른 정삼각형하고 똑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정리. 포물선 y는 ax제곱과 y는 bx제곱은 닮음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 증명, 기하적 증명이 되겠습니다. 포물선은 적당히 회전 이동하고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꼭지점이 원점이 되게 하고 또 대칭축이 y축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포물선의 방정식은 아주 간단한 꼴이 돼서 y는 ax제곱 꼴이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두 포물선이 닮음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y는 ax제곱과 y는 bx제곱이 닮음이라는 걸 보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포물선의 식이 일반적으로 ax제곱, bx제곱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수의 경우로 바꿔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포물선을 y는 2x제곱하고 y는 3x제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파란색이 2x제곱이 되고 빨간색이 3x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증명을 할 텐데요.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닮음 변환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직선 y는 ax제곱의 그래프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빨간색 곡선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하고 파란색 곡선 2x제곱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를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는 1일 때하고 A는 2일 때하고 A가 3일 때 각각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울기가 점점 커지죠. 자, 그랬을 때 각각의 경우에 5P분의 5Q의 값을 계산하면 A가 1일 때든 2일 때든 3일 때든 모두 2분의 3이 됩니다. 여기서 이 2분의 3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x제곱에서 2x제곱으로 가니까 출발하는 거가 분자로 가고 도착하는 거가 분모로 가는 거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A의 값이 변해도 5P분의 5Q라는 그 비율의 값이 항상 2분의 3으로 일정하다 하는 거예요. 직선을 쭉 돌리면서 5P분의 5Q의 값을 계산해 봤더니 비율이 항상 일정하더라. 한 직선 위의 점들이 일정한 비율로 대응된다 하는 거는 A가 변할 때 P와 Q도 같이 변하는데 그 변하더라도 5P 대 5Q의 비율이 일정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도형 전체가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닮음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두 포물선 y는 2x제곱과 y는 3x제곱은 닮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의 경우에 닮음이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두 번째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 하기 전에 이 닮음 변환에 따른 함수식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즉 닮음 변환이 됐을 때 함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그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K배 확대하는 닮음 변화를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 PXY가 함수 Y는 FX 위에 그래프 위에 점일 때 T는 PXY를 P'KXKY로 보낸다 하는 겁니다. X좌표의 값이 X에서 KX로 가고 Y좌표의 값이 Y에서 KY로 가겠죠. 왜냐하면 K배 하는 거니까. 이 그림에서 보시면 Y는 FX라는 곡선이 여기 임의로 하나 제가 그렸고요. 그럴 때 여기 PXY라고 하는 이 점이 K배 하게 되면 P'KX, KY로 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옮겨진 점 P'의 방정식이 뭐냐 하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옮겨진 점의 x좌표를 대문자 x라고 놓고 y좌표를 대문자 y라고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문자 x와 대문자 y의 관계식을 알고 싶은 건데 소문자 x하고 소문자 y의 관계식을 알고 있어요. y는 fx라고. 요거를 이용해서 대문자 x, y의 관계식을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하냐면 요 두 식으로부터 x는 스몰 x는 k분의 라지 x가 되고 스몰 y는 k분의 라지 y가 됩니다. 이것을 x와 y의 관계식 y는 fx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k분의 라지 y는 f의 k분의 라지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건데요. 즉 정리하면 x는 k분의 x하고 k분의 y를 y는 fx가 대입을 하고 그러면 k분의 라지 y는 f의 k분의 라지 x라는 관계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는 원을 원점을 중심으로 2배하는 닮은 변환을 t라고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파란색 원이 반지름이 1인 원이죠. 빨간색 원이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반지름이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파란색에 있는 점이 빨간색에 있는 점으로 이동하는데요. 점 XY가 2배 확대하는 닮은 변환 t에 의해서 2x, 2y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옮겨진 점 2x, 2y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뭐냐예요. 그걸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옮겨진 점의 x좌표를 라지 x라고 하고 옮겨진 점의 y좌표를 라지 y라고 놓겠습니다. 라지 x는 2x라는 것으로부터 스몰 x는 2분의 라지 x고 또 스몰 y는 2분의 라지 y입니다. 이것을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가 나와서 결국 반지름이 2인 원의 방정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증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증명은 대수적 증명인데요. 원점을 중심으로 b분의 a배 확대하는 닮은 변화를 t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b분의 a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한 거냐면 출발하는 포물선의 개수가 위로 가고요. 도착하는 포물선의 개수가 밑으로 갑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 실전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환 t에 의해서 pxy는 x는 b분의 ax가 될 테고 y좌표 y는 b분의 ay가 되겠죠.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pxy가 있고 여기 p'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이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P'이 만족하는 식을 구해야 될 텐데 옮겨진 점의 x좌표를 라지 x라고 놓고 옮겨진 점의 y좌표를 라지 y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몰 x를 구하면 스몰 x는 a분의 b 라지 x가 되고 스몰 y는 a분의 b 라지 y가 되죠. 이것을 스몰 x와 스몰 y의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 식에서 이 스몰 x를 여기다 대입하고 스몰 y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이런 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원점을 중심으로 b분의 a배 확대하는 닮은 변환에 의해서 bx제곱의 그래프가 된다 하는 것을 증명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리와 증명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수학적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함수 그래프의 닮음과 기하적 도형의 닮음의 연결인데요. 닮음은 도형단원에서 배우거든요. 그런데 그 개념이 도형뿐만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즉 함수와 기하의 통합적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포물선의 구조적 단순성입니다. 포물선을 꼭지점을 원점으로 옮기고 또 적당히 회전이동, 대칭이동,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꼭지점이 원점이 되게 하고 또 대칭축이 y축이 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물선의 방정식을 y는 ax제곱꼴로 단순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와 규격화를 통해서 포물선의 구조를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즉 포물선 전체는 일변수로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포물선 전체는 원 파라미터 패밀리, 즉 일변수 함수군이다 라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닮은 변환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건데요. 이 변환이라고 하는 닮은 변환 자체를 수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었죠. 또 뿐만 아니라 닮은 변환에 따른 함수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수학 교육 쪽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함수 단원과 도형 단원 간 경계의 허물기인데요. 단원 간의 경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닮음이라고 하는 게 도형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함수의 그래프는 함수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로 다른 단원에 나오는 개념을 융합해서 사용했는데요. 특정 단원의 관점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배울 때는 단원별로 나눠서 차례대로 이렇게 배우는데요. 다 배운 다음에는 그 단원의 구분에 얽매이지 마시고 자유롭게 배운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포물선의 성질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다 하는 건데요. 2차 함수에 대해서 A의 값이 커지게 되면 이 좁아지고 A의 값이 작아지면 퍼진다 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좁아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확대된다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모든 포물선은 다 닮음이라고 했으니까요. 좁은 것과 넓은 것이 다 닮음이다. 결국 좁은 것을 확대하게 되면 넓은 것이 된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는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좁아졌다 넓어지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확대됐다가 축소됐다, 확대 축소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현상은 좁아지고 넓어지는 것이지만 그 현상의 본질은 축소 확대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학은 보이는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그 현상 이면에 존재하는 본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의 이해에 머물지 않고 그 현상 너머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더 깊고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일반화와 특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증명, 기하적 증명에서 y는 ax제곱과 y는 bx제곱이 닮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y는 2x제곱과 y는 3x제곱이 닮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요. 이거는 특수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a와 b에 대해서 보여야 하는데 특수한 값 2와 3에 대해서 보인 거죠. 이렇게 일반화와 특수화의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화를 더 많이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반화를 통해서 주어진 성질을 확장하기도 하고 또 본질적인 성질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수화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힘을 키우는 걸 통해서 일반화하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화는 단순한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복잡한 계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보는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추론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계산을 할 수 있는 힘을 갖추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직관적 이해의 중요성인데요. 첫 번째 증명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증명했고 두 번째는 수식을 통해서 증명했습니다. 수학에서는 대부분 두 번째 수식의 계산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서 이제 증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수학은 계산과 논리의 연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계산과 논리의 밑바탕에 직관적 이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직관적 이해 없이 수식만을 본다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게만 느껴진다 하는 거죠. 증명이든 문제 풀이든 간에 그 바탕의 아이디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또 그림 또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증명의 그림으로 증명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증명이나 또 풀이를 본다면 더 쉽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인문학적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양성 속의 본질적 동일성인데요. 이 포물선은 겉으로 보기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근데 수학은 포물선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다 똑같아, 모두 다 닮았어, 본질은 같은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치 사람들의 경우에도 외모, 성격, 배경 다 달라도 우리는 모두 인간이라는 존재의 포물선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변화 속에서도 유지되는 정체성입니다. 포물선은 평행 이동을 해도 대칭 이동을 해도 닮음 변화를 해도 닮음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좁아지고 넓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다 닮음이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포물선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본질적인 것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은 존재의 변화 속에서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철학적 원리와도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플라톤이 세상의 사물들은 이데아라는 본질적 형상에
그림자다라는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화하는 것은 있지만 그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물을 보거나 현상을 볼 때 변화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관찰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질을 보는 통찰의 힘인데요. 수학자는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 본질적인 구조를 보려고 합니다. 포물선이 뾰족해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하는데 그런 포물선의 변화 속에 불변하는 닮음이라는 성질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합니다. 즉 변화하는 것 속에 본질적인 것을 통찰해내는 힘이 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표면적으로 보면 달리 보이지만 그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면 불변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상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포물선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도 서로 닮았다라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겉으로 보면 너와 나는 다르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닮음이라는 곡선 위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존재의 포물선 위에 있다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